안녕하세요. 감동고릴라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다가 여행을 가는 날이 생기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여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 친구와 중국인 친구의 유럽 여행을 통해 한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는 걸 28살 여름이 되어서야 실감했다. 대학 시절 중국인 친구인 웨이린과 나는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우리는 여행이라는 공통의 꿈 아래 꽤 오랫동안 친밀한 우정을 유지해왔다. 나에겐 이 친구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창문 같았고, 웨이린에게 나는 한국이라는 역동적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 여름 우리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런던에서 시작해 파리, 프라하, 로마까지 이어지는 3주간의 여정을 계획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여행이 시작되기 전 여권을 꺼냈을 때였다. 나는 전자여권으로 자동입국 심사 등록도 되어 있었고 비자도 필요 없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여행 준비는 단지 유럽 내 저가 항공과 유스 호스텔 예약 정도였다. 그러나 웨이린의 상황은 달랐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중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단기 관광 비자조차도 쉽게 내주지 않았다. 그는 파리와 로마, 베를린의 대사관에 각각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호텔 예약 내역, 왕복 항공권, 재직 증명서, 잔고 증명, 여행 일정표까지 요구받았다. 단지 친구랑 배낭여행을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거냐며 푸념했지만 나는 그게 바로 여권의 차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았다. 내 여권은 신뢰를 담보한 자유였다면 그의 여권은 경계와 심사를 전제로 한 문서였다. 실제로 우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차이를 절감했다. 나는 E- 게이트를 통해 여권을 스캔하고 자동입국을 마쳤지만 웨이리는 입국 심사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설명을 해야 했고 여행 일정과 체류지, 귀국 항공편까지 확인받아야 했다. 나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온 그의 얼굴에는 작은 피로와 상처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무리 경제대국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이 가진 여권은 그렇게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증명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각국의 입국 심사장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을 겪어야 했다. 나는 30초 만에 입국을 마치고 그는 길게는 20분씩 줄을 서고 또 서류를 들춰가며 설명을 해야 했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그 차이는 더 극적으로 드러났다. 웨이리는 프랑스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별도 조사실로 끌려갔다. 그의 여권에 중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 불신을 전제로 한 눈빛을 받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외국 여행객으로 붐비는 공항 한켠에서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같은 동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은 문명국 시민처럼 환영받았고 중국 여권은 경계해야 할 변수처럼 다뤄졌다. 그는 조사실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나왔지만 입국심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괜히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이쯤 되면 한국 여권이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해야겠다.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또는 토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 여권은 단지 종이 책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타이틀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존재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민의 해외 체류 시법 준수율이 높으며 불법 체류율도 낮은 편이다.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IT, 문화,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 나라의 국민에게 여권은 마치 VIP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한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받는다. 경제력은 세계 2위지만 정치체제와 외교적 신뢰도 문제로 인해 여권의 힘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여권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로마에서의 어느 날 우리는 야경이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웨이리는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여권이 약해서 비자 받느라 지쳤지만 적어도 여기서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 나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친구지만 여권이라는 책자가 우리에게 허용한 세계의 넓이는 분명 달랐다. 여권은 단지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이 아니라 개인의 가능성과 자유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문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여권의 가치를 새삼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는 단순히 외교 협정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자 유엔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이며 민주주의, 언론 자유, 인권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결과 한국 여권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민의 여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0개국 비자 면제의 배경이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일부 국가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고 여행객 수는 많지만 체류 후 불법 노동이나 범죄율이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 이런 점이 여권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행을 계속했지만 웨이리는 입국할 때마다 긴장했고 나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익숙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한 번은 프라하에서 입국 심사관이 나에게 한국인은 항상 반갑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말 한마디가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빈에서 서로 헤어지기 전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여행을 정리했다. 웨이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여권은 자유의 상징이야.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며칠 후 우리는 헝가리로 향했다. 부다페스트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도시 중 하나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국경 근처에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생겐 지역이지만 이동이 잦은 관광객들에 대한 불시 점검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통과되었지만 웨이리는 그 자리에서 체류 목적, 일정, 자금 사정까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내게 농담처럼 넌 그냥 여권만 열면 프리패스네라며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어떤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도나우 강변에서 야경을 보며 맥주를 마셨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넌 단지 여권만 들고도 세상이 열리잖아. 난 언제나 증명하고 또 설명해야 해.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 역시 그전까지는 여권의 힘이란 걸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태어난 나라가 한국이기에 받은 책자, 그것이 나를 국제무대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체감하지 못했었다. 우리가 여행한 국가들 대부분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였고 이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우호적 관계는 단순히 국가 간 서류상의 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항의 입국 심사대나 경찰의 태도, 호텔 체크인에서의 반응 등 일상의 작은 지점에서 체감되는 것이었다. 나는 유럽 각국의 호텔에서 환영받았고 식당에서는 한국에서 왔냐며 K-드라마나 BTS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웨이린도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화권에서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뉘앙스는 달랐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거리감을 두려는 국가였다. 홍콩, 신장, 대만 문제로 인해 유럽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 결과 중국 여권을 가진 친구는 여행 중 내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은 단순히 K-팝이나 삼성 스마트폰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선거,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 인권 존중의 가치, 그리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로서의 면모가 한국의 여권을 강력한 여권으로 만들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UN 평화유지군 PKO 파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세계무역기구 WT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국가적 신뢰도는 고스란히 여권의 힘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입국심사관이 미소 짓는 이유는 단순한 민족적 호감이 아니라 그런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유럽 국가들과는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와 그에 대한 강경 진압,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등으로 인해 세계인의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중국 여권을 들고 다니는 웨이리는 그 부정적 이미지의 일부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여권은 그의 개인적인 자유를 자꾸만 제약했다. 이토록 억울할 수 있을까? 그가 나보다 여행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실제 여행 중에도 긴장을 멈추지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나를 더 쉽게 통과시켰다. 우리가 기차역에서 티켓을 끊을 때 그가 종종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신분증을 이중 확인받거나 여행자 보험을 거부당하는 걸 보며 나는 절로 침묵하게 되었다. 프라하에서의 어느 날 우린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문득 여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었다. 나란히 놓인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 겉모습은 비슷했다. 금박에 국장과 여권이라는 단어, 그리고 각자의 모국어가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두 여권이 가진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그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다. 여권은 단지 여행을 위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나라에서 왔고 어떤 가치와 신뢰를 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권이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 사진에 반응했고 어떤 이들은 내게 메시지를 보내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느낀 건 마지막 여행지였던 바르셀로나에서였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여권만 제시하고 간단한 설명만 했지만 웨이리는 경찰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본국 대사관에도 연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았다. 중국 여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검증이 필요한 여권으로 간주된다. 이는 무고한 여행자에게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 웨이리는 고개를 숙이며 나는 왜 내 나라가 이 정도밖에 못 믿음을 받을까라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았다. 똑같은 젊은 여행자였고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길은 나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했고 동시에 그 감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그 여름을 떠올린다. 여행을 가볍게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여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지 궁금해진다. 한국 여권은 단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을 얼마나 믿는가의 결과물이다. 나는 이 여권이 단지 종이 책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온 외교, 신뢰, 문화, 시민의식의 총합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도 여권을 꺼낼 때마다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여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계의 여러 문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전날 밤, 웨이린과 나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너 한국 여권 갖고 있다는 게 어떤 특권인지 알고 있었어?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기 오기 전엔 잘 몰랐어라고 솔직히 답했다. 웨이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중국 여권이 왜 이리 불편한지 여행 오기 전엔 잘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계에 대한 접근성이 정해진 것 같아. 그의 말은 무척 무거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여권을 단순히 여행용 신분증 정도로 여기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서 환영받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 이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색 여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그 여권에 담긴 국가의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체감하게 됐다. 여행의 후반부, 우리는 일본 도쿄로 향했다. 중국 여권을 가진 웨이리는 비자를 미리 받아야 했고 수속도 복잡했다. 나는 한국 여권만으로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기에 그와 비행기 탑승 전에 이미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항에서 따로 수속을 밟는 것도 그렇고 일본 내 숙소 예약 시에도 내가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한 번은 도쿄 시부야에서 AIRBNB 숙소를 예약했는데 체크인 시 내가 한국 여권을 제시하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 분이시라면 안심이 되네요. 이전에 중국 분과 문제가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웨이리는 말없이 내 뒤에서 서 있었고 그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런 말을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이미지가 곧 여권의 이미지가 되고 그 여권은 개인의 움직임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들이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뿐 아니라 문화, 민주주의, 외교 신뢰도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비자, 국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라는 명성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심리적, 행정적, 사회적 장벽 없이 진정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줬다. 그 반면 중국 여권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심사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 언론 통제, 글로벌 스파이 논란 등 복합적인 요소가 깔려 있었다. 우리는 북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캐나다 토론토였다. 나는 전자여행어가 ETA를 몇 분 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웨이리는 비자 신청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받고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 입국 심사대에서 나는 몇 가지 질문만 받고 바로 통과됐지만 웨이리는 별도 사무실로 안내되어 다시 한번 심층 심사를 받아야 했다. 나는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40분 후에 그가 다소 지친 얼굴로 나왔다. 나 별거 없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확인했대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명백히 피곤함이 묻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에겐 국가 이미지에 대한 검증의 연속이었다. 토론토에서 우리는 캐나다인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은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너 BTS 알아? 한국 음식 좋아해, 김치도 먹어봤어 같은 말들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반면 웨이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중국도 원래 멋진 문화 많아. 근데 요즘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말에 동의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의 문화와 유산을 가진 위대한 문명국이지만 현재 그들의 여건은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외교적 갈등, 인권 문제, 그리고 강압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해 세계인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여권의 디지털화와 보안성을 강화하여 세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여권은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ICAO가 발표한 여권 위조 방지 수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도 한국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신뢰도 역시 국제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할 때의 체감 만족도로 이어졌다. 디지털 정보화가 개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대, 한국 여권은 기술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여권이 된 셈이다. 웨일인과 나는 뉴욕으로 넘어가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여권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내 나라 여권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자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여권으로 날 판단하는 걸 보면 내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인 것 같아. 그의 말은 무척 씁쓸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어디서 왔는가를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그 판단은 고스란히 여권에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여권이 내가 쌓은 것 이상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했다. 그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느끼고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단지 도시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권이라는 한 건의 문서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다. 한국 여권은 단지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강한 여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세계에 기여했는지를 상징하는 신뢰의 증표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외교적 노력, 경제적 투명성,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였다. 결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를 넘어 그 나라의 신뢰와 품격을 상징하는 국제적 명함이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그 안엔 국민의 성실함, 국가의 투명성, 문화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는 동안 웨일이는 매번 비자와 입국 심사를 걱정해야 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국적이라는 틀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여권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 한국 시민으로서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